안녕하세요. 임수원입니다. 봄에 바람이 참 많이 부는데 여러분 혹시 봄에 부는 바람 중에 소소리 바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소리 바람. 못 들어보셨어요? 바로 그 봄에 살 속으로 스며드는 아주 차고 매서운 바람을 소소리 바람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요, 따뜻한 봄날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예기치 않게 이런 소소리 바람이 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바람은 잦아들고 또 따뜻한 봄바람이 계속해서 붑니다. 그게 바로 또 자연의 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소소리 바람이 분다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오늘의 강연 백도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모인 미국의 종합병원. 그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호경. 가정 불화로 인해 세상과 단절된 채 보냈던 어린 시절. 사춘기 때 가정이 깨지고 학교 성적도 낮고 희망을 잃었어요. 그때 제 자신이 뭐가 되고 싶은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삶의 새로운 기회를 잡은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과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어요. 힘들었지만 이게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한 끝 세계 최고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된 그.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응급실에 오는데 제가 제 자신의 그 최악의 상황에서 나온 그런 기분을 아니까 그런 사람들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고등학교 자퇴생에서 의사가 된 김호경 씨를 소개합니다. 아유, 진짜 또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장이 바로 응급실? 예, 저 원래 이렇게 일하고 네. 입고 일합니다. 거기 어떻게 거기 응급 환자들은 누가 봐요, 이제? 휴가 받고 왔어요. 오늘 해주실 얘기는 그럼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17살 때 네. 세상하고 좀 멀어지면서 외톨이처럼 살았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어떻게 이뤘는지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인상으로 보나 이렇게 보면 절대 외톨이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막 친구들도 좋아할 것 같고 막 그런데. 아니요. 네. 아니에요. 그런 시절이 그때는 안 있었어요. 했습니다. 오늘 그 강연 주제가 나를 버리지 않는 용기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멀리서 오신 손님의 소중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호경이라고 합니다. 응급실이라는 곳은 1분 1초 만에 사람들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저는 항상 그런 의사로서 어느 병이든 어느 최악의 상황이든 그 어느 누가 최고의 두려움으로 병원으로 오든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주고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생사의 고비를 넘길 때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미국 전미 의학 자격시험에서 최상 1% 시험 점수를 받았고요. 미국에서 최고로 뽑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에서 병원 역사상 최고의 점수로 과정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런 저는 이런 전 한때 외톨이였고 고등학교 1학년 자퇴생이었고 문제였습니다. 제가 저를 확실히 그때 끝까지 버렸더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제 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북 익산에서 자랐고요. 그때 당시로만 해도 일이라고 불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되게 자상하신 분이었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되게 좋아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안에서는 너무 틀렸어요. 밥하고 안 하고. 저희 아버지는 언젠가부터가 술을 자꾸 드시기 시작하셨고 술만 드시면은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밤 2시만 되면 새벽 2시만 되면 아버지가 술 드시고 집에 와서 꽝꽝꽝 문을 두드리시고 어머니 보고 나오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와 한참 싸움을 하던 게 생각납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지기도 하셨고, 다 부셔버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가정 폭력까지 생겨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억이 많이 나요. 요즘도 가끔씩 꿈에서 새벽 2시에 일어나 아버지의 다리를 잡고 제발 좀 그만해달라고, 스탑하라고, 그만, 제발 좀 이렇게 울고 불며 그렇게 울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가끔씩. 이렇게 초등학교 생활은 지나갔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사춘기가 오니까 그때 문제라고 낙인 찍혔던 아이들하고 항상 어떻게 친구가 되면서 놀게 됐습니다. 화장실 가서 담배 피고 학교 끝나면 당구장 가서 나랑 술 마시고 중학생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전혀 공부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성적은 바닥이었고 아침부터 밤까지 대학업에서 공부하는 제 자신이 싫어졌어요. 화가 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학교도 싫어졌고 제 자신도 싫어졌고 그러다가 저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절대 의미가 나지 않아서 어느 때는 이제 그만두자. 이걸 그만두면은 학교를 그만두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유가 오겠지. 학교를 안 가는 자유가 오겠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자퇴를 했습니다. 좋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내 세상이구나. 좋겠다. 그렇게 하고 시간은 흘러갔어요. 1주일, 2주일, 3주일, 1개월, 2개월, 3개월. 할 게 없더라고요. 학교 그만두니까 나갈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일찍 일어날 이유도 없고 집안 그 방 안에서 갇혀서 그냥 혼자 있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너무 제 자신이 싫어서 앉아서 음악 켜놓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랬어요. 소리도 지르고 어떤 때는 책 같은 것도 방 안에서 던져보고 아빠처럼 저도 부실 수 있는 거는 던져서 부셔도 보고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호경아, 미국에 나랑 가지 않을래? 미국에 갈 기회가 왔다.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민 신청을 했는데 16년이 지나고 나서야 미국에서 허락이 온 거예요. 그때 전혀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걸 듣고 내가 혹시 여기를 벗어나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 하나를 믿고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미국으로 아버지와 갔고 가자마자 저는 아버지와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로 그게 처음에 간 도시예요. 가서 저는 아버지와 생활하기 싫었고 혼자 독립해서 뭔가에 제 자신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애틀로 갔지만 아무도 없었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돈 200만 원밖에 없고 영어도 몰랐어요. 저는 성적도 바닥이었고 고등학교 자퇴생에 가진 건 없고 학력도 없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그때였어요. 그때 저는 꿈이란 걸 느꼈고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구나,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가서 미국은 2년제 대학이 있어요. 지역 2년제 대학. 거기는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데 고등학교 자퇴생이든 아니든 그런 건 상관이 없고 그래서 한 150만 원 내고 등록을 했어요. 그걸 하면서 강의를 받았고 돈은 필요하니까 일을 해야겠는데 보니까 거기서 잡초 뽑는 사람들 구하더라고요. 학교 안에서. 그래서 저는 강의를 받으면서 나와서 밖에서 잡초를 뽑으면서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강의 보고 끝나면 나와서 잡초도 뽑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산 살 돈이 없어서 비가 오면은 쫄딱 비를 맞았고 버스비가 700원이었어요 지금. 근데 그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50분 동안 걸어갔어요 학교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되게 이상하죠. 학교 가면은 얘 지금 에이션이 와서 비를 쫄딱 맞고 혼자서 이게 무슨 뭐 하는 건가 강의실 안에서 그렇게 하고 밖에 나와서 잡초 뽑고 다시 들어와서 정말 아주 힘들었어요. 그리고 영어를 모르니까 그때는 사전 입반한 거 제일 큰 거 하나 사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하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될 수 있겠구나. 뭔가 그 희망이 생기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려웠지만 행복했고 안에 꿈이 있었고 제 자신이 있었어요. 제 자신의 확신감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공부를 시작했고 언젠가부터 응급실 의사라는 직업에 마음이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미국 응급실은 한국하고 좀 틀려요.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의료 그 비용이 제일 높기 때문에 아픈 병이 있어도 참고 가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그 어느 날 최악의 상황이 될 때만 응급실로 가요. 왜냐? 응급실은 그 누구도 진단을 해주고 치료를 해줘야 돼요. 끝까지. 그런 데를 보면 꼭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그 안전망 있죠. 놀이공원 가면. 그 응급실은 그런 안전망 같은 곳이었어요. 저는 자퇴를 하고 나서 그게 최악의 상황이구나.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고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와서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도와주고 싶었고 그런 꿈이 생기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부를 다 올인하고 제 20대 인생을 전부 다 걸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나 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서 끝내면은 나는 그 자퇴생에 내 방 안에 숨겨져 있는 혼자 소리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은 존스 홉킨스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으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는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병원으로 뽑히는 병원인데 아주 아이러닉한 게 있어요. 그 병원은 볼티모어라는 도시 안에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미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존스 홉킨스 방식으로 최고의 의학으로 그런 사람을 한 명 한 명 진단하고 치료하는 걸 레지던트 과정에서 배웠고 어떤 때는 저같이 제가 어렸을 때처럼 헤매던 10대, 20대 사람들의 죽음을 제가 직접 선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가끔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러닉한 거는 그런 아무것도 가진 걸 없는 정말 미국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하나를 치료하면서 제 어릴 때 막 잘게 찢어진 그런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요? 비결이 뭐예요? 근데 저는 정말 비결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하고 자퇴를 한 거는 한국에서 한국 교육 방식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의 교육 방식이 더 훌륭해서 더 좋아서 아니면은 제가 무슨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게 꿈이 생겨서 그랬어요. 꿈이란 것은 참 애매해요. 사람들에게 꿈이 뭐냐 물어보면은 나는 커서 의사가 되는 거,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되는 거, 공무원, 연예인 이게 다 직업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거는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꿈은 아주 작은 데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한 것을 원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거, 자기 자신의 그 어려운 그 과거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원하고 그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꿈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어느 방 한 곳에서 힘들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여기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그 방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는 자기 자신 안에 있고 그 용기를 가지면은 한 발짝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그 긴 검정 터널에서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마세요. 그 어떤 일이 당신들을 힘들게 하시더라도 꼭 자기 자신을 지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희망, 그러니까 꿈을 가졌을 때가 제일 사람이 행복할 때죠. 꿈을 그런 것 가졌을 같아요. 때요. 네. 그건 직업도 아니고 네. 학력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고 그렇죠. 꿈이 있으면 행복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면 꿈을 가져라.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자포자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아유, 오늘 정말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나를 버리지 않는 용기, 이 강연을 듣고 어떻게 또 느끼셨습니까? 버튼 손에 잡으시고요. 자, 우리 공감 의견단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 용기, 공감 원도는 몇 호일까요? 자, 왜 이렇게 멀리 가세요? 눌러주세요. 네. 공감 원도는 96도입니다. 좋아지셨습니다. 네.